이번 20번째 편은 슈레딩거 방정식의 문제였던 상대성 이론의 위배를 해결하여 양자 이론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상대론을 적용한 디렉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디렉 방정식의 완성으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스핀의 가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 방정식의 해에서 나타나는 음의 에너지 전자는 양전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반입자와 반물질의 존재를 알게 되어 물리학에 큰 진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새로운 이론은 환영을 받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확률 해석으로 굳어지는 듯 하였지만 양자이론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아인슈타인, 슈레딩거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스핀과 베타 원리도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자이론의 핵심인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에 전자의 스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1926년 스웨덴의 이론 물리학자 클레이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상대론적 방정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후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고르돈이 클레인의 방정식을 수정하여 클레인-고르돈 방정식이라 불리는 상대성 이론을 도입한 양자이론을 처음 제안합니다. 이 식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에너지 자승식에 에너지 연산자와 운동량 연산자를 대입하면 보여지는 바와 같이 얻어집니다. 그러나 이 식으로부터 유도되는 확률 밀도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는 양전자와 같은 반입자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도 이미 유도했는데 실험 결과와 맞지 않아 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디렉은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당초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려 했는데 파울러 교수 지도로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의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고 양자이론으로 학위를 마친 후 코펜하겐에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을 통합하는 양자이론 체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학자들이 열중하던 양자역학의 철학적 논쟁이나 해석에는 관심이 없었고 스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1926년 말 스핀을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하여 하이젠베르크와 토론을 했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최소한 3년이라고 했고 디렉은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내기를 했습니다. 3개월 후 디렉이 내기에 졌습니다만 디렉은 1년 만에 해결합니다. 디렉은 상대성 이론 전문가로 양자역학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보호와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클레인이 해결하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당초 예정된 클레인의 발표가 돌연 취소됩니다. 디렉은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이 이유인 것 같았고 이유를 찾기 위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양자이론 학자들은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했던 것과는 달리 디렉은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연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공간은 4차원으로 3개의 자유도의 공간과 1개의 자유도의 시간은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유도할 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공간에 대하여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반면 시간에 대한 것은 음과 양의 2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차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간과 시간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클레인과 고르도는 시간을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 균형을 맞추려고 했으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렉은 역으로 공간을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 균형을 맞추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제곱근 연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이미 1927년 중반 파울리가 공간좌표에서 운동량 연산자를 연구하면서 스핀을 도입하기 위하여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행렬을 도입하여 스핀을 포함한 파동함수인 스피너를 고안해서 해결했습니다. 전자스핀의 연산자 계수를 2x2 행렬로 표현하는데 이를 파울리 스핀 행렬이라 부르게 됩니다. 디렉은 시간에 대한 1차 미분과 마찬가지로 제곱근 연산자를 보여지는 식과 같이 운동량의 1차 미분의 선형 방정식으로 써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렬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4개 중 3개는 운동량 연산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수상대성에 의하여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질량과 관련 있는 연산자입니다. 처음에는 파울리가 사용한 2x2 행렬을 시도하였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디렉은 수학에 정통했기에 물리적 의미보다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행렬의 차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4x4 행렬 계수를 사용하여 제곱근 연산자를 선형 형태로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방정식을 완성하고 해를 구하게 됩니다. 디렉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학부과정 수학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결과만 보여줍니다. 식은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각 항은 미분식을 포함한 행렬로 복잡합니다. 디렉이 파울리 스핀 행렬과 동일한 형태의 행렬을 사용했다는 것은 전자 스핀을 수식에 자동적으로 도입하여 베타 원리를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4차원 시공간을 동일하게 고려한 것은 4개 자유도를 동등하게 고려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스핀 양자수가 되므로 하우트 스미트와 윌렘 베크의 전자스핀 가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스핀은 전자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물리에는 없는 개념으로 양자 물리의 독특한 특성인 것입니다. 자기장 안에서 자기 모멘트를 관측할 수 있는데 자기장과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이것을 스핀 업과 스핀 다운으로 부르고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 슈테른 게를라흐의 비정상 제만 효과로 분리되어 관찰됩니다. 1927년 크리스마스 직전 찰스 골턴 다윈, 진화론의 다윈의 손자로 보호가 처음 러더포드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할 때 수소 모형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호에게 설명해 주었던 학자입니다. 이 다윈이 케임브리지를 방문했다가 디렉의 결과를 듣고 놀라 상대성 이론의 적용과 스핀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는 편지를 보호에게 보내게 되면서 디렉의 발견 소식은 양자 이론 학계에 빠르게 퍼집니다. 디렉의 논문은 1928년 1월 2일 출판됩니다. 그런데 디렉 방정식의 수학적 결과는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4x4 행렬을 개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해의 개수가 원래 필요한 것보다 2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절반은 음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즉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자의 에너지를 상대론적으로 표현하면 나타나는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자는 힘을 가하면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양의 값만 취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는 연속적이기에
양의 에너지 값이 갑자기 음의 에너지로 전이하는 경우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양자 이론에서는 불연속적인 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에너지의 전자가 양 에너지의 전자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 관찰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또 다른 난제를 만든 것입니다. 디렉은 거의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929년 12월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우주가 에너지를 가진 바다이면서 스핀이 짝을 이룬 전자쌍이 모두 점유해 있다고 가정하는데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가득 차 있으면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그저 배경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 양 에너지를 가지는 한 개의 관측 가능한 전자가 나타나고 배경에는 에너지의 구멍이 생기는데 이것은 양 에너지를 가지는 전하가 플러스인 입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디렉은 당초 구멍에 생성된 하전 입자가 양성자라 생각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 핵물리학은 입자 가속기의 발명과 그에 의한 실험 결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1932년 핵 안에 중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영국의 체드윅에 의하여 알게 되었고 선형 입자 가속기로 인공 핵 반응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미국 물리학자 로렌스는 거대한 원형 입자 가속기인 사이클로트론을 만들어 핵 내부의 구성을 알게 되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자보다 질량이 2000배 정도 크다는 것도 알려집니다. 디렉은 실험 결과에 의하여 구멍이 양성자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전자와 질량이 같아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자와 질량이 같으면서 전하가 반대인 양의 전자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193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앤더슨은 우주선을 관찰하다가 디렉이 가정한 입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양전자라 명명하게 되면서 반입자가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디렉은 이 공로로 1933년 슈레딩거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디렉은 자유전자에 대하여 이론을 확립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전자가 다른 전자나 기본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 즉 양자전기역학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통일장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디렉도 평생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1940년대 파인만을 비롯한 젊은 물리학자들이 찾은 상수를 도입하는 재규격화에 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디렉은 아름다운 완전한 방정식을 찾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확립된 후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만족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디렉은 4차원 시공간에 대하여 동일한 1차 미분 방정식에 4차원 행렬을 적용하여 디렉 방정식을 유도해서 전자스핀 문제를 해결하였고 방정식의 해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양전자를 예견하는 이론을 확립하여 반입자를 처음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양자 이론이 확립된 후 코펜하겐 해석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자 논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